앤디 로딕. 미국 테니스 선수 중 마지막으로 그랜드슬램 우승을 했고 마지막으로 ATP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던 기존의 미국 테니스 영웅입니다. 하우스홀드 네임, 그러니까 테니스는 잘 몰라도 미국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름을 가졌던 마지막 테니스 스타이기도 합니다. 로딕 이후 미국 남자 테니스는 거의 20년째 세계 랭킹 1위 선수도 그랜드슬램 우승자도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ATP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서브를 구사했던 로딕은 전형적인 미국 선수의 모습입니다. 물론 ATP 포핸드의 창시자이기도 하지만 포핸드보다는 정말 서브 하나로 세계 랭킹 1위에 오를 수 있었던 로딕. 그는 어려서 주목을 받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1982년 네브라스카주에서 출생한 로딕은 테니스 선수를 목표로 하던 자기 형 덕에 같이 텍사스에 와서 테니스를 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로딕을 유망주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좀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같은 어스틴 아카데미에 취미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테니스를 치던 드류라는 아이에게도 번번이 졌으니까요. 일주일 내내 죽어라고 연습을 해도 취미 삼아 테니스 치는 아이에게도 지던 선수가 로딕이었던 것입니다. 로딕이 운동신경은 평균 이상은 되는 수준이었지 라고 말하는 메이시 코치님. 이 메이시 코치님은 테니스 코치들의 고옥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5명의 세계 랭킹 1위 선수를 배출했고 8명의 그랜드슬램 챔피언을 키워내신 최고의 코치이십니다. 이런 메이시 코치님이 보시기에도 로딕은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메이시 코치님은 앤디 로딕보다 앤디 로딕의 형, 존 로딕이 더 좋은 프로 선수가 될 거라 기대하셨었고 실제로 존 로딕은 주니어 선수 시절 호주 오픈 결승에까지 진출하는 등 큰 가능성을 보였지만 부상으로 인해 프로 선수로는 단 1승만 올리고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딕은 어떻게 세계 랭킹 1위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올해 ATP 파이널스에는 4년 만에 미국 선수인 테일러 프리츠가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연말 랭킹은 9위였지만 1위 알카라즈가 복부 파열로 참가하지 못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선수로는 4년 전 존 이스너, 그리고 그 전해인 2017년에는 잭삭 선수가 ATP 파이널스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상위 랭커 8명이 참가하는 이 대회에 미국 선수들은 이제 출전 한번 하기도 힘들 정도로 미국 테니스가 몰락한 것입니다. 제가 몰락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1970년대부터 미국 테니스는 항상 최강자였고 그랜드슬램 챔피언, 세계 랭킹 1위 선수가 끊임없이 배출되어 왔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선수가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했던 2003년에서 2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그해 1983년 세계 랭킹 1위는 존 맥켄로였으며 ATP 랭킹 100위 선수 중 무려 41명이 미국 국적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인 현재 ATP 랭킹 100인의 선수들을 보면 미국 선수 숫자는 고작 12명이고 정상의 자리를 노려볼 수 있거나 그랜드슬램에서 우승할 만한 미국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프리츠 선수 안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제 아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토너먼트에서 만나서 사진도 찍어주고 공도 사인해준 프리츠 선수를 왜 싫어하겠습니까? 단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프리츠 선수는 본인의 잠재력에 벌써 거의 도달한 상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나달과의 시합을 앞두고 프리츠 선수가 루네 선수와 연습을 하는 모습입니다. 루네 선수는 구력 12년 차이고 2살 때부터 테니스를 쳐온 프리츠 선수의 구력은 23년입니다. 루네 선수가 실수도 더 적고 훨씬 더 안정적인 스트로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서브 리턴을 보시죠. 프리츠 선수의 서브가 훨씬 더 빠른데도 루네 선수는 매우 편안한 모습으로 리턴을 하고 있고 프리츠 선수는 리턴을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리턴한 모습이 왠지 불편해 보입니다. 프리츠 선수는 루네 선수의 서브에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모습으로 서브 리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루네 선수는 리턴 기술이 좋아야 할 필요가 없는 게 선천적으로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프리츠 선수는 자신의 모자라는 신체적 능력을 기술로 보완해가며 이 자리에까지 온 것이고 루네 선수는 반대로 기술적인 부분은 아직 손볼 부분이 많지만 이 부족함을 선천적인 신체 능력으로 커버해온 것입니다. 프리츠처럼 로딕 이후에 나온 이 미국 선수들은 이렇게 강력한 서브와 포핸드를 이용해 포인트를 짧게 가져감으로 해서 자신들의 부족한 신체 능력을 커버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랠리를 길게 가져가서 유럽 선수들에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테니스에서 서브는 유일하게 좋지 않은 신체 능력을 갖고도 오직 기술적인 방법으로 강하게 구사할 수 있는 샷입니다. 미국 선수들이 로딕처럼 하나같이 서브가 강한 이유가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미국 선수들의 입장에서 오직 서브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서브는 아무런 상대방의 간섭 없이 구사할 수 있기에 기술적으로 가장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국 선수들의 모습을 보며 미국 내 동호인들은 미국 선수들은 한 방에 포인트를 끝내려고만 할 뿐 인내심도 없고 기능이 낮기 때문에 유럽 선수들에게 안 된다. 같은 모욕적인 비판을 하기도 하고 배가 부른 코치들이 선수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닉메이시 코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한테 10살에 르브론 제임스를 데려와봐. 내가 르브론 제임스를 세계 랭킹 2위의 테니스 선수로 만들 수 있다는데 내 전 재산과 손모가지를 걸 수 있어. 그럼 르브론 제임스 같은 제목이 왜 테니스를 선택하지 않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취미로 일주일에 테니스 한 번 치면서 매일같이 테니스 연습을 하던 로딕을 이겼다는 드류라는 아이의 정체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드류 브리즈. 10년에 한두 명 정도 나오는 NFL의 최상위 쿼터백이었습니다. The announcers always talk about what a good athlete he was, and one of the references they make is that he beat me in tennis when we were kids, and he did beat me. Yeah, I have a losing record at Drew Brees. I'm down 2-1 for my life. He was the guy who played like tennis as a hobby once a week, while the rest of us played like 6 days a week. 그럼 드류 브리즈가 미식 축구를 안 하고 테니스를 선택했으면 앤디 로딕보다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었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당시 텍사스에는 드류 브리즈나 앤디 로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테니스를 잘 치는 선수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LA 레이커스에서 코비 브라이언과 농구를 한 크리스 밈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텍사스 주니어 테니스 랭킹 1위를 하던 선수였습니다. 그렇게 미래가 유망한 선수가 왜 테니스를 관두고 농구를 선택했냐고요? 르브론 제임스의 올해 연봉이 43밀리언, 하나로 582억 원입니다. 참고로 스테픈 커리의 올해 연봉은 48밀리언, 하나로 635억 원 정도 됩니다. 이런 스타 선수들 말고 그냥 이름 없는 NBA 선수들 평균 연봉은 8.5밀리언, 하나로 113억 원 정도 됩니다. 드보잡 NBA 선수도 ATP 랭킹 1위 알카라즈 선수보다 돈을 더 벌 뿐만 아니라 NBA 선수들의 연봉은 매년 보장되어 있고 호텔 등 모든 숙박, 여행 경비는 구단에서 지불하며 코치를 따로 고용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루블레프 선수가 수익에 관해 러시아 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자신이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3밀리언, 약 40억 원 가량 되지만 이 중 하나로 8억이 넘는 금액이 코치진, 피지오, 숙박비, 여행 경비 등으로 지출되며 그래서 자신은 필요 없는 지출은 하지 않고 최대한 검소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미국 내 쓸만한 제목들은 다른 스포츠에 비교해 돈이 되지 않는 테니스를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미식축구, 야구, 농구는 테니스보다 더 인기가 많고 더 돈이 되는 스포츠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스포츠의 인재들을 빼앗기고 남은 선수들로 미국 테니스가 지탱되고 있었는데 1990년대부터 미국 내 축구의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미국 내 대학들이 축구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기 시작하고 프로축구 리그가 출범하며 그나마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던 미국 테니스 인재풀의 지명타가 되었습니다. 테니스나 골프와 달리 축구는 많은 사교육비가 요구되지 않으며 대학 진학이나 장학금을 받기가 테니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해 90년대 사커맘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며 수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축구장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 테니스가 몰락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미국 축구가 흥하며 테니스 선수로 성공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인재들을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로딕과 다른 미국 선수들의 서브가 강한 이유는 선천적으로 신체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선수 입장에서 그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앤디 로딕은 관중들을 웃기려고 이런 말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선수들의 강한 서브는 어떤 선택 사항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발이 빠르지 않으니 몸을 던져서라도 공을 치는 그런 절박함으로 미국 선수들은 경기를 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박함에 선수들은 지금도 몸을 사리지 않고 콘크리트 바닥에 몸을 던집니다. Oh, you're kidding me.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Full stretch on the dive and he controls the ball for the winner. 키퍼버지 헤딩! 골! 손흥민의 골이 터졌습니다. 손흥민. Thank you. Okay, Mr. Roddick, that is one seat on the flight there and 2 on the return flight. Thank you. Playing tournaments every week, but you know, I think in America it's easy to get a cord and play some. Hopefully we can continue to play. I mean, I'm probably going to come here again. You were at dinner last night with these. Oops, you were at dinner last night. You didn't have too much to drink. That you know that's going to go all over social media, don't you? He knows that straight away. Yeah, look, John's